만약에 여러분이 쓴 서술형 답안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채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과연 공정할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교실의 채점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국내 연구 하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AI가 내 글을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기계가 과연 인간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을 담아낸 글을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도대체 왜 서술형 평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선생님들한테는 큰 부담, 일종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사실 서술형 평가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냥 정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잖아요.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고 그걸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이만한 게 없죠.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죠.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식인데 이걸 채점해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. 그 많은 답안지를 하나하나 읽고 또 전부 다 일관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의미 있는 피드백까지 써주려면 와, 현실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래서 국내 연구진들이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. 이 어려운 문제를 혹시 기술의 힘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. 과연 인공지능, AI가 이 딜레마를 해결해줄 멋진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연구의 목표가 아주 명확했다는 거예요. AI로 선생님을 대체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오히려 선생님들이 채점 같은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하고 더 깊이 소통하고 교육의 진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똑똑한 조수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. 만약 이런 AI 조수가 실제로 교실에 들어온다면 정말 큰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우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죠? 채점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일이 없으니까요. 그리고 채점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확 줄여줄 거고요.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훨씬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. 정말 좋죠?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도대체 어떻게 AI가 글을 읽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걸까요? AI를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그 개발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모든 AI 개발의 시작은 뭐니 해도 데이터입니다. 이 연구도 마찬가지였어요. 수학, 과학, 국어, 사회 이 네 가지 핵심 과목에서 실제 학생들이 쓴 서술형 답안을 무려 5,059개나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요. 연구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. 일단 그렇게 모은 답안들을 전문 선생님들이 전부 직접 채점해요. 이게 정답지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봐야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 채점 포인트들을 추출해내고요. 이걸 바탕으로 AI 모델을 막 훈련시키는 겁니다. 이런 글은 몇 점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된 AI가 매긴 점수가 진짜 선생님이 매긴 점수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 성능을 아주 꼼꼼하게 테스트한 겁니다. 방금 제가 채점 포인트라고 했는데 연구에서는 이걸 채점 자질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. 쉽게 말하면 AI가 채점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디지털 채점 기준표 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이 글에 핵심 단어가 들어갔나? 문장 구조는 논리적인가? 심지어 글자 수는 적당한가? 같은 것들이죠. AI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단서들을 보고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배우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복잡하고 꼼꼼한 훈련을 다 마친 AI 채점 조수. 과연 그 첫 번째 성적표는 어땠을까요?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.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요. AI의 성능이 과목별로 정말 엄청나게 달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다 잘 채점하는 만능 AI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을 한번 볼게요. 사회는 딱 떨어지는 정답보다는 다양한 해석이나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AI의 정확도가 좀 들쭉날쭉했어요. 어떤 모델은 62%밖에 안 됐는데 또 어떤 건 87%까지 나오기도 했죠. 이렇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점이 AI한테는 꽤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수학은 어땠을까요?
수학은 사회랑은 좀 다르죠? 풀이 과정이나 정답이 비교적 명확하잖아요. 그랬더니 결과가 놀라워요. 가장 성능이 좋은 AI 모델은 실제 선생님의 채점과 정확도가 무려 99%나 됐습니다. 이건 뭐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죠. 확실히 정답으로 가는 길이 분명할수록 AI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. 하지만 점수만 정확하게 맞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. 교육에서는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AI 채점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. 딥러닝 AI를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잖아요.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. 답은 딱 내놓는데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. 학생 입장에서는 뭘 잘했고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알아야 발전하는데 그냥 몇 점 하고 띡 던져주면 안 되잖아요.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. 이유를 모르는 점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요. 그래서 이 연구의 다음 단계가 바로 그 블랙박스를 여는 기술, 바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, XAI를 도입하는 거예요. 채점하는 AI가 그냥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학생은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고 논리적으로 글을 잘 풀어나가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. 이게 되어야만 AI가 정말로 교실에서 선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 교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요,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아주 큰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거예요.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가능성, 그리고 또 분명히 드러난 한계점들,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똑똑하고 더 믿을 수 있는 교육용 AI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AI가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할 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배우고 성장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? 채점하는 법을 배우는 AI일까요? 아니면 AI라는 도구 덕분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될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?